1억 원으로 은퇴하고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와,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직접 자기 삶으로 답을 찾아본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머릿속 계산이 아니라 바로 그 흥미진진한 실제 기록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후 준비하려면 최소 10억 원 있어야지. 이 말 딱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던데요. 무슨 절대 깰 수 없는 게임 퀘스트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10억이라는 생각, 이 통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무려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자신들이 이룬 이 자유가 과연 얼마나 단단한 건지 직접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시작한 게 바로 1억 원 생존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가 흔히 가졌던 생각들을 어떻게 그냥 확 뒤집어 버렸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 실험에 쓴 1억 원이요. 그냥 뭐 적금 타서 묵혀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아프거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딱 지켜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인 셈이죠. 저자는 이 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빌려왔어요. 7년 풍년을 때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그 지혜처럼 이 1억 원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을 때를 위한 비상식량 같았다는 거죠. 와, 진짜 딱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예상과 현실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것과 실제 1년 동안 살아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이 부부가 15년 넘게 진짜 꼼꼼하게 써온 가계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예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평균 220만 원 정도를 썼고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2,640만 원이었던 거죠. 굉장히 꾸준한 소비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억 원을 가지고 매년 2,640만 원씩 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안타깝게도 4년도 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막막함, 그 두려움이랑 다시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속도면 은퇴하고 40년 살려면 10억 원이 훌쩍 넘게 필요하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결론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년 뒤에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요. 이 이론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원래는 수입이 0원일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1,100만 원에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남은 돈이 예상했던 7,360만 원이 아니라 무려 1,000만 원 이상 많은 8,460만 원이었던 겁니다. 대박이죠? 아니, 그럼 이 생각지도 못한 수입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보니까 아내가 일주일에 딱 3시간 하는 파트타임 일, 그리고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또 뭐 이런저런 자잘한 부수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다시 막 풀타임으로 직장에 복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적은 시간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한 활동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소득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1억 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계산했던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서 무려 6년에서 7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10억은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노후 자금이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억에서 6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와, 이러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갑자기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4가지 새로운 규칙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제발 남들이 말하는 그 1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 모두에게 맞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저자가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데요.
작은 밥그릇이 채우기 더 쉽다. 딱 맞는 말이죠? 내 밥그릇 크기를 알고 그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의 큰 밥그릇을 쳐다보면서 내 밥그릇까지 억지로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요, 어찌 보면 재정 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일 수 있어요.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낮은 지출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진짜 재정적인 통제력은요, 수입을 늘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좀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둘째, 월급이 올라도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규칙. 이건 이번 실험이 우리에게 준 가장 뜻밖의 선물이자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 버는 아주 작은 돈, 이 소소한 현금 흐름이 전체 재정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소소한 일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삶의 의미를 주고요. 또 사회랑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돈 걱정까지 덜어주니까 이건 정말 일석삼조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인용한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곶감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씩 빼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에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죠.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라는 게 단순히 모아야 할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실험은요, 은퇴라는 게 어떤 목표 금액을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을, 내 활동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